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입니다. 2월 9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당직 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대표 문재인 대표께서 새롭게 대변인의 유은혜 의원, 비서실장의 김현미 의원에게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10대 의혹,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미달되는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의혹,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10대 의혹에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불거졌던 분당 땅 투기 의혹입니다. 80대 장인 장모가 차례로 샀다가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대물림된 땅은 처음 가격보다 무려 10배나 올랐습니다. 거기에 주변 13곳의 주인이 같은 날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고급 정보에 의한 땅 투기 아니었느냐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총리 후보자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워 팰리스 이른바 딱지 매입 의혹입니다. 분양가에 웃돈 주고 구입해 2억 원 넘는 이익을 남기고 되팔아 딱지 총리라는 별칭까지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당 1천만 원짜리 황제 특강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경기대 조교수 채용 당시 처남이 채용 담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섯 번째, 박사학위 표절됐다는 지적. 여섯 번째, 수원대 강사 이력이 없음에도 15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에 게시한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일곱 번째, 본인과 차남이 병역 면제가 됐는데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공개 검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차남의 건강보험료 미납에 국외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세금까지 알뜰히 아껴가는 후보자 가족의 모습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삼청교육대 국가고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얼마나 삼청교육대로 보낼 이른바 불량 인물소탕 작전의 역할을 했는지, 보국 훈장, 광복장까지 받았는지 의심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 눈에 안 차는 패널을 야 임마 욕하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도 모르게 인사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과시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를 압박할 수 있는 총리를 원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기자를 갈아치우겠다는 인식을 가진 총리를 둔 국가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10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청하고, 이 수준에 미달하는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심각한 고민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검사 중 하나였다는 것만이 문제라는 인식은 지극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고문 끝에 억울하게 죽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점,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책임을 방기한 점은 민주주의에 있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 후보자는 문제 지적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만 답변했는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 대학생을 물고문 끝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는 반성의 기미 없이 드러나 추가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축소하려고 했던 검찰 측 수사팀 일원을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그나마도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추모단체 연대회 등 7개 시민단체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던 경험이 있는 검사가 권력 앞에 자유로이 민주주의와 정의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sab초 공개 및 초범 폐기 사건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했다며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이 구형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정책비서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서는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원 의원만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정작 무죄가 된 초범 폐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진짜 문제 있는 회의록 유출에서는 아예 무혐의 처분하거나 솜방망이 구형을 한 정치검찰,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정문원 의원은 1심 판결 후 재심도 청구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검찰이 NLL을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는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극명한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권 편들기, 정권 눈치 보기식 수사를 그만두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새누리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과거로 그냥 덮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정쟁의 발언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동안 보여준 처신과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드시 사과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